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 대표님, 저희가 아침마다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 준비를 할 때 보면은 말입니다.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전망을 하실 때 거의가 다 좀 비관적인,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워싱턴에 이제 하면서 특파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모건 체이스 CEO도 이건 폭풍우보다 더 강력한 허리케인이 몰아닥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예상이 다 이렇게 지금 암울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얘기도 있습니까? 연준은 긍정적이죠. 연준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그 경제를 많은 그 내용을 알고 네.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께서 몇 달 전에는 어디 계셨나는 거죠.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네.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치하고 경제가 비슷한 양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집단성이 있습니다. 집단성. 네. 그 흐름에 한번 빠져들면 다 그 얘기만 해요. 근데 경제학은 네. 경제학은 그 집단성을 가능하면 배제하려고 하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으시면 경제학과 경제계가 무슨 차이냐, 똑같은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는데, 경제학은 경제를 어떻게 잘 만드는가를 다루는 학문은 아니에요. 경제가 어떻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경제학은 굉장히 뉴트럴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현상을 볼 때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계에서는 나빠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으로 볼 때는 가장 이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할 수 있는데, 네. 경제학에서 볼 때는 나빠진다는 게 뭐냐? 만약에 나빠지면은 물가가 내려가고 이렇게 실업자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모든 요소 비용이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경제가 기업이 하기가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각도를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 거 보면 경제학자들 얘기보다는 경제계를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많다 보니까 지금 몇 달 전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죠. 안 좋아졌으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경제가 언제 좋아질 때, 안 좋아질 때 계속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질 때 계속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게 되면은 모든 부분이 상당히 원가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또 너무 좋을 때는 모든 요소가 다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려워지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최소화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누구냐면 경제학자들과 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준에서 볼 때는 지금 좀 줄여놔도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도 낮아지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견해를 펴는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잘 안 맞지만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이, 지금 당장 매출이 줄고 힘든 것은 당연히 있겠지만 많이 고생하시는 게 뭐냐면 원가가 많이 올라간다. 네. 직원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이 뭘로 해결이 돼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계획 경제나 전제주의 국가가 아닌 상태에서는 시장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여건이 나빠지면은 아무래도 원가도 상당히 낮아질 수 있고, 또 우리 직원 구하는 것도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의 순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네. 경제계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지금 상황이다. 상황이지만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꼭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또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연준은 좋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전 연준 의장 출신이었고 지금은 재무장관인 제리 옐런 재무장관도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의 과거 판단이 좀 틀렸다는 걸 내가 이제 인정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늦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뭐 연준의 이 판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이 좀 조치가 늦었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잘못 진단을 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그렇죠. 그렇죠. 돌이켜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 옐렌 장관 같은 분들이 참 좋은 발언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정책 담당자들이 본인들의 우리 판단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조금 더 일찍 긴축을 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좋은 행태라고 봅니다. 네. 그런 일만 발생하면 뭐 마치 장관 물러나라 이런 것은 사회적인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건 좋은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작년에 만약에 우리 5월입니다. 지금 5월 정확하게 1년 전에 돌아가서 이 얘기는 많이 나왔었어요. 일각에서. 네, 우리도 했었어요. 했었습니다. 네. 자, 그때 긴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랬더니 주식시장이 그때부터 나빠졌어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고용이 그때부터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더 아우성쳤겠죠. 더 아우성쳤겠죠. 이래서 이 경제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당시 때 연준은 이 세계적으로 선진 국가 중에서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같으면 이제 연준인데 모든 중앙은행들은 목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묘하게도 인플레이션 잡는 것과 동시에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네. 이 두 개가 같지를 않습니다. 서로 상충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작년에 고용이 이제 아직 확실하게 좋아지지 않았을 때거든요. 작년 5월만 해도 아직도 실업자가 많을 때인데 그런 당시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만약에 긴축을 해야 되겠다고 나왔다고 하면 연준의 두 가지 목표에서 한쪽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현실적인 제한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조금 일찍 했더라면 지금의 문제는 좀 적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때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와 다른 형태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많이 반영을 해야 되고 한 가지 저는 굉장히 그 극찬을 하는 건 뭐냐면 옐렌 장관이건 이런 분들이 나와서 우리의 정책적인 판단이 그때 이랬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사회예요. 네. 자, 그런데 연방준비제도 양적 기축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의 과거 판단이 틀렸다라고 말했던 연준이 이제 긴축이 시작이 됐는데 이거 혹시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또 들거든요. 그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은 네네. 이미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의 원래 시장 경제의 처방은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없어지는 방법은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못하게 되면서 네. 그게 이제 수요가 줄면서 다시 가격이 내려가는 이런 현상을 거치는 건데 지금 물가가 줄고 있다라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는 너무 고물가 때문에 네네.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떡해요? 이 흐름이 간다.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긴축을 하면 그러니까요. 더블 그 트리트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네. 또 잘못할 수도 있다 하는 건데 이게 정책을 갖고 있는 분들의 한계예요. 그렇다고 지금 또 안 하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뭐 하느냐. 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제학에서 제일 그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오류의 원인 중에 하나를 뭐라고 보냐면 영어로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이 정도면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때 더 잡아요. 또 이 정도면 충분히 경기 부양을 한 것 같은데 더 부양을 합니다. 작년에 1조 9천억의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자마자 했던 경제 부양안 같은 게 바로 오버슈팅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미 2020년 말에 9천억으로 끝났던 정도면은 미국 경제는 부양안이 넘치고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바이든 행정부는 들어와서 아직도 멀었다. 여기서 추가로 더 해야 된다. 하고 1조 9천억을 또 뿌렸단 말이에요. 그 후유증이 지금 훨씬 더 큰 거죠. 이런 걸 다 오버슈팅이라고 그래요. 안 해도 될 걸 확인 차원에서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 게 여기가 과연 지금 긴축을 더 많이 해야 될 때냐 아니면 이제는 시장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허덕이는 단계가 들어갔으니까 놔둬도 알아서 죽을 거냐
이제 이런 시점인데 이것 또한 결과론이에요. 아, 네.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민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액션을 안 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오버슈링은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거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연준의 입장은 그런 오버슈링을 각오하더라도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사실 돈을 더 풀어서 한 사람당 1,400불씩 받아서 신났던 건 뭐 우리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우리들이야 뭐 신났죠. 돈 그럼요. 받아서 말이죠. 신나게 썼는데 네. 그게 지금 와서 좀 그건 너무 풀었어. 그때 풀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를 탓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받아 쓴. 네. 그렇잖아요. 우리 근데- 시민들이요. 지금 네. 우리 최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생각으로 이 정책과 세상을 받아들이면요. 아하. 경제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아하. 그런데 되게 본인의 과실은 생각하지 않고 어. 정책 탓을 하거나 네, 네, 또는 네. 편승을 해놓고 나는 마치 수혜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아하. 네,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좀 성찰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나 이 효과가 좀 나타날까요? 효과가 경제 긴축의 효과는 부양의 효과보다는 더 늦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의 효과가 조금 빠른 편이고 이게 이 긴축의 효과가 늦은 편인데 지금 시작한 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금년 한 하반기 이후가 될 하반기 거다 이렇게 이후. 보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하고 다시 맞물려서 얘기하면 만약에 실물 경제가 이미 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긴축 효과가 5, 6개월 후에 나온다면 그때쯤이면 실물 경제의 둔화가 굉장히 심해질 때 그때 효과가 나오면서 2중, 3중으로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금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퀀텀 F&A 최훈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